20번 민법상 공유. 자, 공유를 물어보죠. 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물이죠. 처분 못하죠. 지분은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죠. 2번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 비율로 균등한 비율이 아니었죠. 지분 비율로 비용 부담하죠. 자, 3번은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이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 지분을 특정 승계한 사람에게 효력이 그대로 미치는가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3번 이런 겁니다. 갑을병이 공유하던 땅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갑을병이 지분의 과반수로 특약을 합니다. 뭐라고 특약을 했냐면 이 땅은 갑과 을이 사용수익을 하고 병은 절대로 사용수익하지 않는다. 이렇게 특약한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인데 원래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 지분권을 특정 승계한 사람, 예를 들어서 병이 지분을 정한테 팔았을 때 이 정에게도 이 특약은 그대로 효력이 미쳐요. 그대로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병은 절대로 공유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않는다 라는 관리 특약은 병의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 이 본질적 부분이 뭐야?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독점하지 말아라. 그걸 침해하는 특약이 되는 거예요. 이 특약은 공유지분권의 특별 승계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3번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원칙과 예로 나눠서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은 원칙적으로 지분 특정 승계에게 효력이 미친다. 그게 원칙이다. 다만 그 특약이 공유 지분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이라면 그때는 특정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3번은. 자, 4번.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식을 허락받은 제3자 누굴까요? 임차인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공유물을 임대하는 건 관리고요.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과반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와의 동의 없이도 공유물을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 즉 임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임대한 임차인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 이렇게 되겠죠.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점유가 될 겁니다. 반면에 5번은 소수지분권자라고 되어 있죠. 예컨대 공유물의 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자. 이 사람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자신 지분 비율 범위 내든 자신의 지분 비율 범위를 초과하든 상관없이 공유물의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못하죠. 독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네가 독점해서 사용하지 말아라.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네가 독점하고 있던 공유물을 나한테 인도해라. 이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 나한테 인도해라 청구해서 점유하게 되면 얘도 소수 지분권자로서 독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상식하고 있을 때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그 부분을 나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옳은 질문. 단 네가 독점하지 말아라. 독점, 방해, 제거 청구 요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 하나하나 봐주시면 돼요. 그 중에서 3번이 조금 어려운 질문이었죠. 그리고 4번하고 5번은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1번 공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라라. 1.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서 공유물을 임대하는 게 뭐예요? 관리죠. 관리. 임대가 관리니까 해지도 관리입니다. 지분의 과반수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뭐라 그랬죠? 채권에게 비율로 그 하나의 저당권을 준공유한다 그랬죠. 옳은 증조. 3번 공유부동산에 대해서 공유자 중 1인이 단독 명의로 원인무효에 등기를 했다. 갑을병이 공유부동산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공유로 등기하고 지분 등기해야 되는데 갑이 지멋대로 자기 이름으로 단독 등기했어요. 그럼 을하고 병은요, 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첫째, 전부 말소를 청구를 못하죠. 왜? 갑의 지분 비율만큼은 유효한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를 말소하라 청구할 수는 없고요. 자기 지분만큼만 말소하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이거하고 구별하실게요.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는 땅을 공유자 중, 여기서 저는 공유자 중 1인이 아니라 제3자가 무단으로 지 이름으로 등기했을 때는 이 전체가 무효 등기니까 각 공유자는 당연히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자 중 1인이 무단으로 단독 등기한 경우 하고요. 제3자가 무단으로 단독 등기한 경우 다른 공유자의 말소 청구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3번처럼 공유자 중 1인이 무단 등기했을 때는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없답니다. 없다. 4번 과반수 지분권이니까 단독으로 임대할 수 있죠. 따라서 소수 지분권자는 그 임차인에게 공유물 반환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차임을 전부 수취한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내 지분 비율만큼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임대할 수는 있지만 차임을 전부 받으면 안 되죠. 차임은 자기의 지분 비율만큼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차임을 다 받았다면 다른 지분권자가 야 네가 지분을 왜 다 받아 차임을 내 지분 비율만큼 나한테 차임 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5번 부동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분을 포기했다. 이거 뭐예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니까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겠죠. 포기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이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등기까지 해야. 자,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에게 의석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신이 포기한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쪼개서 이전 등기를 해줘야만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틀린 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자, 공유 문제를 살펴보고 있지만 조문 자체도 어렵고요. 나오고 있는 지문들 자체도 좀 어렵죠. 공유는 조금 어렵습니다. 22번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된다. 점유권에서 봤죠? 193조. 점유권은 상속에서 이전된다. 2번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됐다.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됐다면 권리 소멸의 추정은 깨지니까 권리를 소멸하지 않는다. 즉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3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했어요. 그런데 그 후 건물이 완공됐어요.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입니다.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자 4번 자, 이 문제가 왜 공유에 나와 있을까? 4번에 공유지분이 나와 있죠.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맞춰진 제3자 명의 원인 무효 등기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없는가? 있다 그랬죠 좀 전에. 갑을병이 공유하던 땅을 제3자가 무단으로 등기했다면 공유자들 각자는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공유자 중 1인이 무단으로 단독 등기한 경우와 제3자가 무단으로 단독 등기한 경우 이걸 구별해서 기억해달라고 그랬습니다. 5번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하고 유효하게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이 사람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뭘 등기부 취득시효 왜 인정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점유는
취득 시효의 요건이 되는 점유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를 굳이 인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틀린 것은 몇 번이에요? 4번. 자, 23번. 공유는 보통 이렇게 사례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갑과 을이 땅을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죠. 그러면 어느 누구도 과반수 아니죠? 자, 2번. 갑의 지분에 관하여 갑의 지분. 공유물 전부가 아니고요. 갑, 을이 2분의 1 공유 지분을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3자가 전부를 무단으로 이전해 간 게 아니라 요거를 위조해서 이전해 갔어요, 병이. 그럼 당연히 갑이 말소를 청구해야 되죠. 을이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죠. 남의 지분이니까. 전체를 넘겨갔다면 각자가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전체를 넘어간 게 아니라 을의 공유 지분 등기는 그대로 살아있고 갑의 지분 등기만 병이 무단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을의 공유 지분은 침해된 게 아니니까 을은 병에게 말소를 청구를 못하고 갑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틀린 지분이 됩니다. 2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거 안 된다 그랬죠. 과반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독점해서 사용하지 말아라.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방해를 청구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죠. 나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3번 갑과 을이 X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공유 등기를 했다. 이걸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를 합니다. 뒤에서 다시 볼 겁니다. 갑과 을이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 가봤더니 가운데 담을 치고 각각 특정 부분을 단독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구분 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이 자신이 독점하여 사용하고 있는 땅에 건물을 신축했다면 자기 땅에 건물을 지은 거니까 그런 그 철거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는 그렇습니다. 일반 공유는 안 돼요. 일반 공유는 갑을이 공유한 땅에 갑이 건물을 지으면 공유물 변경이기 때문에 을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따라 동의 안 받았다면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유는. 4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2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 안 된다 그랬죠. 자, 이때 을은 첫째 공유물 땅을 나에게 반환하라. 이건 안 된다 그랬죠. 대신 네가 독점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사용 수익에 대해서 지분 비율만큼 부당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돈. 5번 제3자가 권한 없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 이건 아까 다르죠. 갑을이 공유하고 있던 땅을 제3자가 무단으로 전부 등기를 넘겨갔다면 갑과 을은 각각 지분을 침해당하고 따라서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게 5번이죠. 틀린 거 뭐죠? 1번 이렇게 되겠죠. 자, 구분수요적 공유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A토지에 관해서 구분수요적 공유한 게 있다. 무슨 뜻이에요? A토지 등기부에는 갑과 을이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가운데 경계를 딱 치고 특정 부분을 이렇게 단독 사용하고 있는 걸 구분수요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신탁을 합니다. 첫째, 갑을 사이를 대내관계라고 하고 단독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은 특정 구분하여 소유하는 부분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죠. 또 갑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해서 을의 방해가 있으면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죠. 또 갑이 자신의 특정 구분을 Y 건물을 신축했다. 정상적인 거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을이 강제 경매를 통해서 갑의 지분을 취득합니다. 강제 경매를 통해서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법정상권이 인정된다. 갑은 법정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대외적으로는 공유예요. 그러니까 을에 특정하여 사용하는 부분을 병이 방해하면 병은 대외의잖아요. 대외관계. 그럼 을뿐만 아니라 갑도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니은 정의 경매를 통해서 을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갑정 사이의 구분수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겠죠. 이게 경매가 될 때 이 을의 지분이 경매가 될 때 이게 그냥 공유 지분으로서 경매가 되면 정은 일반적인 공유 지분을 취득하는 거고요. 경매 물건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되어 있으면 구분 소유적 공유 지분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당연히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일반적인 공유와는 달리 대내적 단독 소유, 대외적 공유로 처리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